안녕하세요. 시스템 사고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창권 박사의 블로그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계 기후변화 협상 게임 후에 한 학생이 남긴 소감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거기에 대한 정 박사의 생각을 다룬 글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학생의 마지막 다짐이 흥미로운데요. 효율적인 리더가 되겠다. 바로 이 말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깊어지거든요. 아, 효율적인 리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이 효율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리더십, 또 시스템 관점에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할지 당신과 함께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학생 소감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깨닫고 네, Zeroed Simulation이라는 걸 해봤나 봐요. 그걸 통해서 여러 나라가 정말 크게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사실 말로만 하고 행동은 안 했다. 이런 반성도 하고요. 맞아요. 비유가 재밌었어요. 우리 왜 박수 칠 때 남들 따라치는 경향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것처럼 기후 문제도 누군가 먼저 좀 보여줘야 한다. 이걸 느꼈다는 거죠. 그 성찰 끝에 나온 다짐이 바로 복합적인 변수들까지 고려하는 효율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겠다. 이거였고요. 그런데 정창권 박사는 바로 이 효율적인 리더라는 말 앞에서 약간 멈칫했다고 하셨어요. 학생의 진심은 느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포인트죠. 효율성,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연 효율성이 전부일까? 여기서 이제 효과성이라는 개념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효율성과 효과성, 어떻게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효율성은 일 올바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수단에 가깝고요.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즉 방향이나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효율적으로 빤히 가도 소용이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목적이 방향을 딱 정해주면 수단, 즉 효율성이 따라와야 하는데 거꾸로 효율성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네,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빨리 달리는 데만 정신 팔려서 길을 잘못 뜨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학생 소감문에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 있었다고요? 네,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며 좋고 나쁨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구절에 깊이 공감했다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 학생은 이 말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그냥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만 볼 게 아니구나.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네, 나한테는 좋은 것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시스템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우리의 선택, 그 선택은 결국 중립적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바로 효율성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효율성만 최고 가치로 삼는다면 어떤 시스템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그냥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것. 이게 과연 진짜 리더십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흔히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그게 항상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해보면 딱 드러나는데 이등변 삼각형 게임이요? 네,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작은 조각으로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데만 막 집중하면요. 이게 부분 최적화죠. 정작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큰 팩터는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열심히 했는데 전체는 이상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의 효율성 추구가 오히려 전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효율성 추구가 스스로를 막 강화시키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게 만드는 일종의 자기 강화 순환 같은 겁니다. 부분에만 집중하다 전체를 놓치는 거네요. 시스템 사고에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결과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나 그 과정에서의 지연, 이런 걸 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했는가?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흐름. 네. 그래서 정창견 박사가 그 학생의 다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제안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리더가 아니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성찰하는 시스템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요. 효율적인 리더가 아니라 시스템 리더. 구조를 성찰한다.
네, 여기서 구조라는 건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관계, 규칙, 패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고민, 이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효율성은 어쩌면 그냥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렇죠.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시스템 안에서 성과만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보고 성찰하고 때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우리는 한 학생의 효율적인 리더라는 다짐에서 시작해서 단순 효율성을 넘어서 복잡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창권 박사 글 덕분에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나 일터에서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이나 아니면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장기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정창권 박사의 블로그 글 전문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